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명화와 함께 쉽고 맛깔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이드 강남길입니다. 지난번에는 제우스의 8명의 아내와 그 자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제우스가 인간 여성과 요정, 특히 각 나라의 공주와 관계를 하여서 탄생시킨 건국 신화와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흥미로우면서도 엽기적인 제우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제우스가 작업한 인간 여성과 그 자식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하면 이런 별명이 붙죠. 천하의 바람둥이, 플레이보이, 카사노바 같은 것이요. 그럼 제우스가 여신을 비롯해 대략 몇 명이나 작업했을 것 같아요? 한 10명? 그것은 아내가 8명인데 20명? 조금 넘어. 30명? 내가 한 것은 아니고 더해 더. 곱하기 2. 60명? 거의 60명이라고 하는데요. 어마무시하죠. 그럼 이번엔 제우스는 여러 나라 왕비와 또 공주와 관계를 해서 여기저기 중요한 영웅과 자식들을 탄생을 시키는데요. 그럼 먼저 유럽이란 이름을 탄생시킨 에우로페입니다. 큐!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페. 옛날 소아시아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미모의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페가 해변에서 시녀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의 레이다망에 딱 걸렸지 뭡니까? 그럼 제우스는 어떤 수법을 썼느냐? 제우스는 일단은 새하얗고 멋진 황소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슬렁 다가가 수작을 부리는데요. 요거 통할까요? 글쎄요. 먹힐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은데. 이야, 먹힙니다. 에우로페는 잘생기고 멋진 뿔이 달린 황소를 보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애교를 부리는 황소를 보면 긴장을 딱 풀더니 황소 등에 올라타 보는데요. 그때였어요. 그때 제우스는 황소는 이때다 싶어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멀리 지중해 크레타 섬까지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우로페 사이에 3명의 아들을 생산하고는 역시나 빠이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리죠. 자, 이 얘기는 바로 크레타의 건국 신화와 또 아시아의 청동기 문명이 유럽으로 전해진 것을 암시하는 신화인데요. 에우로페의 3형제 중 장남이 미노스이거든요. 미노스는 크레타 문명의 황금 시대를 연 왕인데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미노스, 미노아 또는 크레타 문명이라고 부르는 유럽 최초의 청동기 문명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에우로페의 영어식 발음은 유럽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이란 단어는 그녀가 황소를 타고 건너간 대륙으로 그녀의 이름에서 유럽이란 지명이 생겨난 겁니다. 유로파도 같은 의미죠. 테베 공주 안티오페. 이번에 제우스에게 레이다망에 걸린 공주는 테베 공주 안티오페인데요. 제우스는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변신. 변신. 사티러스로 변신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 사티러스는요 이상하게 생긴 친구인데요. 어떻게 생겼냐? 상반신은 여기 사람인데 머리에 작은 뿔이 있고요. 또 하반신은 바로 이 염소 모양의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는 수리신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입니다. 이런 사티러스로 변신한 제우스가 안티오페를 건드리자 안티오페는 암피온과 제투스라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이후 안티오페와 쌍둥이는 생계배를 하였다가 성인이 되어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놈의 제우스가 문제긴 문제예요. 그죠? 스파르타 왕비 레다.
이번에 제우스가 점 찍은 여성은 스파르타의 왕비인 레다입니다. 아름다운 레다에게 반한 제우스는 먼저 백조로 변신한 다음 일부러 독수리에게 쫓기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레다 품에 스리슬쩍 안깁니다. 그리고는 방심한 레다를 차지하고 말죠. 그런데 레다는 그날 밤 남편과도 잠자리를 가져서 레다는 나중에 2개의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요. 그중에 제우스 자식으로는 헬레네와 폴리테이키스가 태어나고요. 또 왕의 자식으로는 이름이 좀 긴 클렌타임네스트라고요. 그리고 카스토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 제우스 딸인 헬레네는 인간 여자 중에서 가장 미모가 빼어난 미인이었었는데요. 바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주요 원인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헬레네를 납치한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아무튼 anyway, 제우스는 이렇게 스파르타에 자신의 왕조를 건설하고 다음엔 어디로 사고 치러 갔을까요? 아르고스 공주 다나에. 제우스가 이번에 사고 친 장소는 그 옆 동네 아르고스입니다. 아르고스 왕 아크리시오스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은 신탁서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대의 딸한테서 나온 나이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오잉? 그러니까 자기 손자에게 자기가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딸 다나이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이 지하의 청동방에 가두고 철통같이 감시를 합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한번 찍으면 게임 오버죠. 제우스는 이번엔 동물 같은 거 말고 좀 더 획기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과연 뭘까요? 강남길. 미쳤어. 어? 방법 말이야 방법. 아이고 눈물까지 나네. 제우스는요 동물 말고 이번에는 황금비로 변신을 했어요. 그냥 비도 아니고 황금비로 말이죠. 그러니까 황금비로 변신한 제우스는 이 지붕의 틈새를 통해서 청동방까지 침투를 하더니 여기 저 그림과 같이 다나엘을 싹 임신시킵니다. 이렇게 생겨난 아이가 누구냐? 바로 영웅 페르세우스입니다. 페르세우스는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미케네 공주 알크메네. 이번에 제우스의 작업 대상은 미케네 공주 알크메네인데요. 그런데 제우스가 그녀를 선택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제우스는 앞으로 거인 기간테스와의 싸움에서 같이 싸울 특별한 용맹한 인간 아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튼튼한 영웅을 낳을 여성으로 바로 알크메네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럼 제우스의 작전은 뭐냐? 제우스는 이번에는요 알크메네 약혼자로 변신합니다. 아주 작전 멋있죠. 그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약혼자라서 말이죠. 제우스는 약혼자가 없는 사이에 알크메네 방에 찾아가, 발음도 하기 힘들어, 알크메네 방에 찾아가서 마치 한밤중에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것처럼 승리의 전리품을 이렇게 선물로 딱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특별한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날 밤에 길이를 3배로 늘리고, 그러니까 태양을 3일 동안 못 뜨게 만들고 계속 달만 뜨게 만들고 불타는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다음날 진짜 약혼자인 암피트리온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알크메네와 또 잠자리를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의 최고 영웅인 헤라클레스입니다. 하여튼 짱구는 못 말려와 같이 제우스는 정말 못 말립니다. 테베공주 세멜레. 제우스는 이번에 그 윗동네의 아름다운 테베공주 세멜레를 임신을 시킵니다.
그러자 이들 사이를 질투한 헤라가 빡쳐서 헤라는 세밀레를 키워준 늙은 유모로 변장을 하면서 연적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세밀레에게 요즘 보이시피싱도 문제지만요, 제우스 신을 사칭하는 사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참말로 제우스 신이라면 올림푸스에 있을 때와 같은 폼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이러면서 세밀레를 꼬드기죠. 그러자 그날 밤 세밀레의 요구를 무엇이든 들어주기로 한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둥과 번개를 든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세밀레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번개가 벼락을 누워서 짠 나타났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우스가 천둥과 번개를 든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자 세밀레는 그 자리에서 짠 하고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열기가 너무 강해서 그만 불에 타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때 제우스는 얼른 세밀레 배 안에 있던 6달 된 아이를 꺼내가지고 자기 허벅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되자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내놓았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술의 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유일하게 인간이면서 올림푸스 12신이 된 인물이죠. 제우스와 요정들. 제우스는 이렇게 각 나라의 왕비와 공주와 관계를 해서 올림푸스 신과 또 영웅들을 탄생시키는데요. 이번엔 그의 타겟은 누구냐? 바로 요정들입니다. 강의 요정 이오. 먼저 제우스에게 걸린 여인은 강의 요정이자 헤라의 시녀인 이오인데요. 아마 이오만큼 헤라의 박해에 개고생한 인물은 없을 겁니다. 아름다운 이오에게 첫눈에 반한 제우스는 도망치는 이오를 붙잡아 강제로 순결을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헤라가 눈치를 까고 나타납니다. 엄마야. 그래서 제우스는 그 순간 이오를 잽싸게 암소로 변신을 시키죠. 그러나 촉이 뛰어난 헤라는 암소를 선물로 달라고 하여 눈이 100개인 아르고스에게 감시하게 만듭니다. 이오가 불쌍한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아르고스를 죽이라고 명령하자 헤르메스는 아르고스를 단칼에 목을 땡강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더욱 빡친 헤라는 이오를 온 세상을 떠들게 만들고 또 이 쇠파리를 보내서 계속 괴롭힙니다. 이에 제우스는 헤라에게 손발이 다닳도록 싹싹 빌면서 사정을 하죠. 여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줘. 플리즈. 그러자 마침내 이오는 이집트에서 인간의 모습을 되찾고 나중에 이집트 왕이 되는 에파포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오는 죽은 뒤에 이집트 최고 여신인 이시스 여신이 되죠. 이렇게 제우스는 이집트까지 자기 씨를 뿌리고요. 다음 타겟은 누구냐? 강의 요정 아이기나. 이번에 강의 요정 아이기나는 간단히 알아보죠. 한때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신하여 아이기나를 납치하여 섬으로 데려가는데요. 그 섬을 그녀 이름을 따서 아이기나 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아이기나가 낳은 아이아코스는 왕이 되는데요. 그만 섬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백성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러자 아이아코스는 자기 아버지 제우스에게 백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제우스는 부지런하고 충직한 개미적인 미르미돈을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숲의 요정 칼리스토. 숲의 요정 칼리스토는 너무 뛰어난 미모 탓에 제우스의 눈에 띄고 맙니다. 제우스는 이번에 엽기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딸 아르테미스로 변신을 한 다음 쉬고 있는 칼리스토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러자 칼리스토는 제우스를 아르테미스 여신인 줄 알고 경계가 느슨해지죠. 그럴 때 제우스는 바로 방심한 틈을 타서 자기 모습을 짠하고 드러내며 강제로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결국 임신한 칼리스토는 순결을 중요시하는 아르테미스의 처벌이 무서워 사실을 감추다가 어느 날 다 같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할 때 임신한 배가 들켜서 무리해서 추방당하고 말죠. 이후 칼리스토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르카스를 낳는데요. 그러자 빡친 헤라가 그녀를 앙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장성한 아르카스는 사냥을 하다가 곰이 된 칼리스토와 딱 마중을 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카스가 화살을 쏘려고 할 때 이때 제우스가 두 모자를 하늘로 끌어올려 저기 북쪽 하늘에 큰 곰 자리와 작은 곰 자리의 별자리로 만들어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하여 제우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다음은 제우스의 본부이자 질투의 여신이며 가정과 결혼의 여신인 헤라 편입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구독자 목표는 일단 겸손하게 10,000명인데요. 여러분이 온 동네방네 광고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제작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자, 가자 10,000명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